본래 저한테 전달된 제목은 요가 슬래시 명상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요. 제가 관로안에 놓은 이유는 우리가 개념이라는 거는, 용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쓰임새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쓰임새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요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협의로 쓰입니다. 좁은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명상과 요가, 우리가 이렇게 두 말을 대비시켜 보면은 요가가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요가 속에 명상이 포함되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요즘 요가와 명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좀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정부에서 우리가 논문 심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요가 전공이냐 명상 전공이냐 막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요거죠. 좀 약간 구분해서 쓰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요가라는 개념이 정말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명상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관로안에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뭐 어쨌든 저기 핵심어가 요가입니다. 그죠? 여기서 요가 해보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요가. 꽤 많으시네요. 역시 남성분들은 없습니다. 그죠? 요가는 여성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요가는 왜 여자만 하는가 이런 사설이 실리기도 했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의 신문 사설에 혹은 시론에 칼럼에 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정말 뭐냐 하면 신문 칼럼에서 요가를 소재로 삼아서 논쟁도 벌어지고요. 그죠? 요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그죠? 왜 요가는 지금 도시인만 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가는 정말 인도의 어떤 전통적인 요가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막 심도 있게 막 다루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아무튼 약간 이런 어떤 지성, 혹은 지식, 이런 정보, 이런 쪽과 관련해서 우리랑 약간 문화가 조금 상이하기도 한데요. 자, 아무튼 요가로 만나는 생태에 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두교 생태학과 요가 생태학. 어쨌든 제목이 뭐였죠? 생태인문학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태인문학입니다. 결국 인문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한테 정향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향지는 삶의 레퍼런스가 되는, 그죠? 방향을 정하는데 일종의 참조사항이 되는 지식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 지식을 사용해서 돈을 벌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그죠? 근데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거나 나침반이 되는 그런 지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인문학의 의의가 있어요. 그 인문학이 생태와 만나는, 그죠? 그런 어떤 강의잖아요. 그죠? 강의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요가 생태학, 일종의, 그죠? 우리가 요가 혹은 명상으로 바라보는 생태니까 결국은 요가 생태학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가도 그다지, 그죠? 요가와 생태가 어떻게 결합되지 이런 생각을, 그죠?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일단은 제가 힌두교 생태학과 요가 생태학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인문 생태학 여러 분야가 있다 이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대면할 생태학은 바로 종교 생태학이 되겠죠. 그죠? 요가가 종교냐 아니냐. 이거 뭐냐 하면은 어떤 요가 홈페이지에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요가가 종교냐 아니냐. 제가 수업 시간에 뭐냐 하면은 학생들하고 토론을 벌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어떤 판사가 판결도 내렸습니다. 요가는 종교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가는 힌두교를 대표하는, 그죠? 아주 중요한 문화 상품입니다. 그죠? 인도에서 세계로 수출된 최고의 상품은 불교였어요. 그죠? 불교였다면 그 다음에 20세기에 수출된 최고의 상품은 요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교 생태학이라는 영역을 보게 되겠는데, 종교 생태학이라는 것은 종교적 전통에서 생태학적 통찰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생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위 분야, 즉 종교 생태학의 하위 분야로 기독교 생태학,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세계 4대 종교 다 나왔어요. 그죠? 세계 4대 종교라고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자이나교, 유교, 도교. 실제로 요게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후반에 하버드에서 종교
시리즈가 나왔어요. 알겠죠? 거기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이런 종교 제목으로. 그래서 기독교와 생태학, 이슬람교와 생태학, 불교와 생태학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요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권만 번역이 됐습니다. 뭐겠어요? 불교와 생태학.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와 생태학 딱 그 책만 번역이 되었죠. 자, 여기에 힌두교 생태학이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힌두교 생태학과 좀 관련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가 생태학은 그러면 힌두교 생태학의 하위 영역이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힌두교는 여러분들 뭐냐면 많은 힌두교도들도 힌두교를 종교로 별로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서구적인 어떤 관념에 기독교와 유사한 그런 어떤 관점의 종교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힌두교는 그냥 삶의 방식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힌두교는 실제로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뭐 그죠? 정말 예측 불허하고 규정 불가능한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종교라고 부르기도 좀 이상한 그런 형태의 일종의 그죠?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가 생태학은 그러면 힌두교 생태학의 하위 영역이에요. 그런데 독립된 생태학 분야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요가가 더 유명하니까. 그죠? 요가가 뭐냐면 종교적 색채가 더 없죠. 사실 여러분 보면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는 사실 뭐냐면 그 종교가 융성한 그 지역을 벗어나서도 그죠? 좀 많이 전파되었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 여러분 보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까지 다 이슬람이 있죠. 그리고 유럽에도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전파되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힌두교는 뭐냐면 정말 거의 전파된 곳이 없습니다. 그죠? 인도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 가서 그죠? 힌두교가 미국에 영국에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에 힌두교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10,000명인가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힌두교는 뭐냐면은 굉장히 뭐냐면 힌두교 제가 뭐냐면 힌두교도로 개종한다고 해서 힌두교도가 될 수 없습니다. 힌두교의 삶의 방식을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 이런 날 가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이사 갈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우리가 관혼상제가 있듯이 유교에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어도 한 50개, 60개의 어떤 의례, 정화의례 이런 것을 치르고 그걸 뭐냐면 자기 삶의 면면에 곳곳에 그게 뭐냐면 자기 삶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게 힌두교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힌두교 이러면은 아까 제가 지금 미국의 어떤 판사가 요가가 종교냐 아니냐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만큼 뭐냐면은 그 왜 판결로 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단에 요가 재단의 도움을 위해서 요가 수업을 초등학생들한테 하다 보니까 미국은 종교 자유국가인데 학생들한테 요가를 가르치면서 힌두교를 선교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까지 가게 된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힌두교 요가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건 힌두교예요. 그죠? 요가는 정말 종교적인 색채가 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변에 요가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상가에도 요가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뭐 요가원에 들어가면 힌두교스러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요즘 요가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정말 현대화되어서 그죠? 뭐 인테리어 하는데 뭐 1억, 2억, 뭐 수성구 쪽에는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요가 생태학은 힌두교 생태학의 하위 영역이지만은 독립된 생태학으로 그죠? 우리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요가가 탈종교화했고 세계화했고 대중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요가의 특징으로 많이 내세우는 게 바로 탈종교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가가 뭐냐면 힌두교 색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된 거는 어김없는 사실이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요가를 하고 있고요. 대중화는 뭐 그죠? 예전에 요가는 수행자만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요가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에 비해서 확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요가 생태학이 힌두교 생태학보다 오히려 뭐냐면 생태학적 전망은 더 밝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6월 21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한 달 정도 전에 지났는데 6월 21일이 하지인데 세계 요가의 날입니다. 세계 요가의 날이라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요가하는 사람들이 뭐 200만 명, 300만 명 막 이렇게 하는데요. 수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요가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행사 기념품 많이 하고 막 이래요. 그 정도로 뭐냐면 우리가 요가가 생태와 결부되어서 그죠? 일종의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생태운동, 요가 생태운동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죠? 힌두교 생태운동보다는 요가 생태운동 이게 뭐냐면 더 미래에 좀 더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가 생태하, 요가와 생태의 만남인데요. 우리가 지금 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저기 요가라는 게 어려운 영역입니다. 생태는 여러분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께서 8회차 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8회차 정도 생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생태가 어떤 건지 그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생태적으로 그죠? 살아야 되고 그죠? 굉장히 생태와 결부된 용어도 많이 듣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는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요가는 익숙한 것 같지만은 역시 뭐냐면 요가가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먼저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뭐 요가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요가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뭐 그죠? 요가의 미래 전망 이런 것도 한번 내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가를 제대로 알아야 요가의 가능성도 볼 수가 있겠죠. 요가는 인도에서 다의적인 말로 가장 악명이 높다. 이거 뭐냐 하면은 1900년대 초반에 에겔리라는 사람이 독일 학자가 뭐냐 하면은 인도학의 어떤 그죠? 서막을 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인도학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원래 인도학이라는 게 1800년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죠. 유럽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세계에 뭐냐면 유럽 문화가 유일한 대단한 문화인 줄 알았는데 뭐냐면 인도에 방대한 거대한 문화가 있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를 하면서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너무나 다 그죠? 이 맥락 의존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뭐 인도 사람들은 정말 변덕스러워서 인도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도 문화를 우리가 뭐냐 하면은 컨텍스트 센서티브 컬처 이렇게 부릅니다. 맥락에 굉장히 예민한 문화라고요. 그래서 맥락 그때 다 달라요. 똑같은 서류가 그죠? 오늘 받아들여줬는데 내일 거부당하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동아시아는 뭐냐면은 컨텍스트 프리 컬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맥락에서부터 자유로 규율을 잘 지키는 이런 뜻입니다. 규정 규칙을 잘 지키는 문화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언어도 뭐냐 하면 맥락에 다 다릅니다. 알겠죠? 언어도 뭐냐 하면 그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막 다르고 이래요. 그러면은 요가는 뭐냐 하면 그 에게린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요가야말로 가장 악명 높다. 요가야말로 가장 다의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죠? 이게 악명 높은 개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요가에 아주 뭐냐 하면은 기초적인 어떤 그죠? 의미 그게 훈련, 수련 이게 요가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입니다. 훈련, 수련 좀 넓은 의미로 수행 그 다음에 제어, 합일 합일 이거는 뭐 그죠? 티베트 불교, 딴따라 불교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죠.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 좌법, 요거 아사나, 그죠? 요 요가원에서 하는 거죠. 요가원에서 아사나, 요게 뭐냐 하면은 흔히 요즘 말하는 요가의 본령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특정한 자세를 잡고, 그죠? 호흡을 좀 한다거나 그 정도. 좌법에서 호흡법까지 요쯤이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요가죠. 명상이 여기 있네요. 근데 요가의 본령 중에 하나도 명상입니다겠죠. 뭐 당연히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저기 유식불교라고 들어봤죠, 그죠? 중간불교, 유식불교. 유식불교는 요가짜르야 부디즘 이렇게 부릅니다. 요가짜르야, 요가행입니다. 요가 수행을 하는 불교 이런 뜻입니다. 본래 유가행, 유식입니다. 유식은 의식만 존재하고 식만 존재한다라는 그죠? 약간 의역이고요. 직역을 하면은 요가 수행자들의 불교다 이런 말입니다. 요가 수행만 하다 보니까 진짜 있는 거는 의식뿐이에요, 그죠? 동굴에 앉아서 수행만 하고 있으면 맨날 지금 의식뿐이다. 의식을 통해서 집중하고 이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불교에서도 그죠? 요가 그래서 우리가 요가행 불교, 요가짜라 불교 이렇게 말할 때 사실 그분들이 명상을 했죠, 그죠? 바로 요가 명상을 했던 겁니다. 요가 명상을 통해서 진짜 있는 건 10분이다, 의식뿐이다. 이게 지금 유식불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가의 본령에 명상도 들어가고 삼매, 우리가 독서 삼매경 여기 도서관이니까 그죠? 삼매, 완전한 집중, 몰입을 삼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저기 요가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가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모든 어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거는 다 의도가 있겠죠, 그죠?
모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근데 뭐냐면 우리는 항상 뭐냐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인도에 우리가 인도 문헌에 남은 것들은 대부분 브라흐만 사제들과 관련된 어떤 삶의 기록들입니다. 민중들은 삶은 거의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런 문헌을 들여다보면요,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요가 수행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익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정말 어떤입니다. 여러분들 부처가 등장하고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수행자가 됐나요? 전혀 아니죠, 그죠? 대부분 뭐냐면 수행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선업을 쌓는 거, 다음 생에 잘 태어나는 거, 이거 외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뭐냐면 수행자들만 거의 제가자, 추가자 중에서 수행자들만 수행에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뭐냐면 층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반 사람들은 요가 수행 이런데 그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힌두교도의 탈바꿈을 위한 수행, 탈바꿈,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탈바꿈 하는 거예요, 그죠? 삶의 방식을 완전히 그냥 변화시켜버리면 이 탈바꿈을 위한 수행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가는 그야말로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죠? 그래서 요가는 뭐냐면 제가 윤리적 삶도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은 요가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도 요가 선생님들은 동작과 관련된 요가만 가르쳐도 술 마시는 것을 수련생들한테 은근히 안 들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요가 자체가 뭐냐면 윤리적 삶, 그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본 같은 그죠?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실천이고 구원이다라는 것, 이런 의미도 다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힌두교의 바이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요가라는 말이 한 100번 나옵니다. 아주 짧은 텍스트인데 100번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뜻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근데 거기서 가장 넓은 의미가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이 요가다 이런 말이죠. 정말 넓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힌두교도가 삶을 좀 바꿔보겠다. 종교적으로 구원을 한번 얻어보겠다. 조금 고상한 삶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뭔가 꿈틀거림이 있었다. 이러면 다 요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가가 정말 이 넓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가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요가는 힌두교도가 고양된 삶을 위해, 그죠? 그냥 삶이 아니에요. 고양된 삶을 위해, 이 고양된 삶이 탈바꿈이죠. 고양된 삶을 위해 신체, 정신, 영성을 단련하는 수행법이자 실천법이다. 그냥 뭐냐면은 힌두교도가 그냥 뭐냐면은 욕망을 쫓아서 살지 않고요,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뭔가 그죠? 구원을 한번 얻어본다거나, 그죠? 혹은 뭐냐면 자기 완성, 자기 실현을 한번 얻어본다거나, 신과 합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냐면은 뭔가 삶의 방식을 조금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요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가의 약사인데요. 우리 인도학은 독일 사람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죠. 요즘은 조금 지형이 조금 바뀌었지만은 애초에 독일 사람들이 산스크리트라는 인도 고대어와 독일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격변화도 있고 복잡하고 그죠? 문법적으로 좀 유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명한 포이어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요가 역사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요가 역사를 우리가 하라파 문명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인더스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에서는 우리가 하라파 문화라고 부릅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라는 이런 문화죠. 흔히 4대 문화, 4대 문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2300년에서 한 1800년 사이, 그때부터 요가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가 역사가 얼마입니까? 4000년이죠. 4000년이라고요. 요가 역사가 4000년. 아니야. 요가는 백인 아리안족들이 인도를 침입하고 나서 뭔가 이 침입 문명과 토착 문명이 융합하면서 발생한 것이 요가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기원전 6세기입니다. 바로 부처가 등장하기 바로 이전입니다. 알겠죠? 부처 등장하기 바로 이전에 우리가 바라문, 사문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바라문 말고 사문, 붓다도 사문 출신이잖아요. 그죠? 사문의 어떤 출발점이 바로 요가 수행자였죠. 그래서 거기가 출발점이다라고 말하자면은 요가는 2500년 역사죠. 그죠? 요가 역사는 4000년이거나 2500년이거나 혹은 그 중간이거나, 그죠?
그래서 요가의 기원은 뭐냐 하면은 복합 모델, 그죠? 복합적 기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요가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계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요가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뭐 우리가 저기 요가 역사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기 간단하게만 이 독일학자가 5단계로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4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음악도 서양에 보면은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그죠? 우리가 저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민들이 약간 고급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클래식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클래식이 고음악하고 현대음악 사이에 한 400년 전후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클래식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음악의 전범, 규범, 기준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도 고전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클래식이 아니라 클래시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얘가 기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전 요가 시기에 뭐가 있냐? 요가경이 있습니다. 요가경. 알겠죠?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우리가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것처럼 요가경이 여기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전에는 고전 요가 이전이니까 우리가 전고전 요가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맞죠? 고전 요가 이전이니까 정고전 요가에도 우리가 뭐냐 하면 본래 저기 인도에 있는 기원전 15세기에 벌써 뭐냐 하면 많은 신을 숭배하고 신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막 이랬습니다. 기원전 15세기에. 우리는 백제신라고 고구려가 기원전 2세기잖아요. 그죠? 2세기에 백제신라고 고구려가 건국되는데 얘네들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뭐냐 하면 철학이 거의 한 8세기에 시작되었다. 기원전 8세기에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전은 약간 신화의 시대, 신을 찬양하는 그런 신화와 종교의 시대가 기원전 15세기에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냐 하면은 쭉 고전요가 시기까지 이때 거의 한 1500년을 우리가 전고전요라고 부르고 고전요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타요가, 딴뜨라요가 이런 제목이 약간 그죠?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겠지만은 요즘 우리나라 한국에서 그죠? 여러분들 요가원에서 배우는 요가가 바로 여기 하타요가입니다. 알겠죠? 하타요가 주로 몸 중심 요가입니다. 그러면 고전 요가는 뭐냐? 명상 중심 요가겠죠. 그죠?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요가다. 고전 요가의 다른 이름이 라자 요가입니다. 라자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 요가예요. 그러면 요가의 왕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왕조차도 쉽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왕은 잘 안 움직이죠. 그죠? 몸 잘 안 쓰죠? 뭐 근육도 없고 눌러보면 물렁물렁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왕조차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몸 중심이 아니라 명상 중심의 요가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요가 이렇게 그죠? 4단계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500년, 4,000년이거나 2,500년이거나 그 역사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그죠? 아주 복잡한 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저기 가로축에 뭡니까? 전고전 요가, 고전 요가, 하타 요가, 현대 요가. 이게 뭐냐면 요가가 단순히 몸 자세 몇 가지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에 언제부터 기원이 있는지 제가 안 적어놨죠. 그죠? 없어요. 아무튼 까마득한 옛날부터 기원 원년까지 대략 이때 이 시기를 고전 요가 이전 시기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요 시기를 고전 요가, 즉 요가의 표준 전범이 만들어진 시기가 대략 이 시기다 이 말이죠. 사실 이 시기도 제가 뒤에 안 써놨지만 이때 성립되고 얘네들이 그냥 끝나고 이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얘네들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요. 아직도 뭐냐면 인도의 어떤 지역에 가면 고전 요가를 계승해서 그죠? 고전 요가를 계승해서 뭐 책을 쓰는 뭐 수행자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그죠? 이런 어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은 요가 수트라, 요가 경 이렇게 있죠. 그죠? 요가 경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가 수트라 주석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뭐냐면 주자 집주에서 주자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주석을 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얘네들도 주석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와 요가 수트라에 대한 주석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죠. 요가 수트라는 아마 여러분이 번역을 했고, 요가 수트라 주석도 그죠? 완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 없으면은 그냥 저기 뭐 흰 것은 종이요, 그죠? 까만 것은 글자요. 사실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여기 문헌을 제가 적어놨다시피 그죠? 이
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15세기부터 등장한 문헌입니다. 물론 구전 전통이 달렸죠. 얘네들이 거의 대충 한 2000년에서 2500년 동안 구전되었고 가서 기원전 10세기, 15세기, 기원 10세기, 15세기에 문자로 정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정착되면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외워서 방대한 그죠? 그래서 이런 문헌들이 다 암송되어서 전승이 되었던 거죠. 요게 바가바드기타라는 게 힌두교의 경전입니다.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타 요가, 딴트라 요가. 이거는 저기 딴트라라는 말은 밀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저기 밀교 알죠, 그죠? 진각 쪽 뭐 이런 쪽이 밀교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밀교의 시대가 있는데 그때 밀교는 주로 뭐냐면 육체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죠? 육체에서 신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단적으로 규정짓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하타 요가, 딴트라 요가 이 시대가 뭐냐면 기원후 7세기, 9세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뭐 이런 그죠 굉장히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요가가 전개되었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 요가가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 현대 요가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현대 요가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요. 현대 요가에서도 물론 뭐냐면 여기 보면 바가바드 기타, 요가 수트라,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 이런 경전들을 현대 요가에서도 요가의 3대 경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요가원에 가면은 이 요가 수트라 이런 걸 막 공부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공부한다고 해서 또 요가를 가르치는 데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냐면은 약간 학구열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저기 현대 요가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바로 이 현대 요가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만 오늘 주제와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요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요가에 대한 정의를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내려놨는데요. 인도 전통 요가의 유산에 근대 인도의 민족주의와 서구의 새로운 사상, 신체 문화, 자본주의, 자기개발 등이 가능하고 다양한 매체와 기술이 적용되면서 20세기부터 현대 도시 문화의 한 요소가 된 요가의 혁신적인 관행이죠. 새로운 형태. 저기가 너무 길어요, 그죠? 숨가쁘게 이어지는 정의인데 딱 끊어서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인도 전통 요가가 나왔어요, 그죠? 유산에 적혀 있죠. 이게 가장 밑바탕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인도 전통 요가의 유산에 근대 인도의 민족주의, 근대 인도가 뭐냐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그죠? 우리도 뭐냐면은 얘네들처럼 뭔가 산업화도 일으키고 근대화도 일으키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냐면 기독교처럼 뭔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여러 국리를 했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하고요. 서구의 새로운 사상, 신체 문화, 심지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유진 오닐이라고 뭐죠? 보디빌딩이죠, 그죠? 보디빌딩도 요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춤도 많이 들어갔고 봉춤 이런 것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가에 들어간 게 뭐 체조도 그죠? 요가의 요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러면은 현대 요가는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요가의 혁신적인 관행이자 새로운 형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비유를 들자면은 현대 요가는 인도의 전통 요가와 뭐냐면은 20세기 서구 문화가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형태이다. 거울로 비추고 있는 형태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전혀 뭐냐면 별종의 요가가 탄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체 문화, 그죠? 육체 중심 문화. 그다음에 자본주의도 당연히 뭐냐면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자기 개발과 관련된 문화, 그죠?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갔겠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다양한 매체와 기술이 적용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진, 영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은 요가 뭐 한때 그죠? 동영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죠? 지금 조금 그런 열기가 좀 식었지만 실제로 뭐 오쇼 라즈니시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승인데 이 사람 유산이 천문학적인 어떤 규모죠. 이 사람이 남긴 연설집이라든가 그죠? 요가 관련된 동영상 이런 유산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 도시 문화의 한 요소가 되었다. 시골에도 하기는 하죠, 요가를. 시골에서 뭐 경로당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그죠? 대체로
합니다. 여기 빠진 게 바로 여성이 주로 한다는 거죠. 대부분 다 요가는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요가는 조금 별나고 새로운 전통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현대 요가의 대표적인 유행은 체위 요가, 명상 요가, 심리학적 요가, 분파적 요가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등장을 해서 요즘은 시장에 가면 우리 골라잡아 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요가는 깔려 있고 우리가 뭐냐면 그 중에서 골라 잡으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요가원마다 어떤 요가를 가르치느냐를 알고 들어가야, 그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적합한 요가를 할 수가 있죠. 명상 요가를 하는지 미용 요가를 하는지, 그죠? 아니면 진짜 하타 요가를 하는지, 전통 하타 요가를 하는지, 명상을 곁들이는지, 아니면 뭐냐면 치유 요가를 하는지, 그죠? 아니면 굉장히 변형된 다양한 요가를 섞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야 뭐냐면 여러분한테 적합한 요가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국성이라는 것은 요가가 더 이상 인도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국가를 넘어서서, 그죠? 전 세계적인 문화현상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죠? 본격적으로 생태와 접목되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먼저 뭐냐면은 이 중에서 요가 생태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런 입장을, 그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게 순서에 맞겠죠, 그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여러분 뭐냐면 불교 생태학, 불교가 굉장히 뭐냐면 자연 친화적이다, 절도산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불교 생태학이라는 것은 엉강정신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뭐냐면 인도에서 숲은 굉장히 미개적 지고요, 그죠? 문화적인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움의 장소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마을과 그나마 가까운 숲만이 수행의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영역일 뿐이지, 깊은 산림은 호랑이도 살고, 그죠? 코끼리도 살고 굉장히 두렵고, 그죠? 미개한 곳이고 사람들이 귀양당하는 곳이고 숲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 불교가 중국에 와서 뭐냐면은 우리가 선농일치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도가적인 어떤, 그죠? 사상하고 접목이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불교와 생태는 굉장히 친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동아시아 선불교조차도 생태와 접목될 요소가 별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가 생태학은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도, 그죠? 요가가 무슨 생태와 결합이 돼?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요가를 보면요, 숲 요가, 숲 명상 이렇게 해서, 그죠? 되게 뭐냐면 숲과 결부시켜서, 그죠? 요가도 하고 폭포 앞에서 요가 사진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면 요가가 자연 친화적이었기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요가는 친생태적이지 않고 반생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생태적이다, 전혀 생태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한다고요? 왜? 생태주의는 지속적인 변화,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데 요가는 불변의 순수정신, 물질기에 대한 평가절하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냐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죠, 그죠? 맞죠? 우리 뭐냐면 지금 태양도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성이라고 부르지만 엄청나게 빨리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초거대 질량의 블랙홀을 돌고 있죠. 그 태양이 움직인 것을 지구가 허겁지겁 따라가서 돌고 있고요. 그걸 달도 돌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심지어 우리 은하계도 뭐냐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물리학계에서는 우주 전체가 회전한다는 이론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주 전체가 회전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그게 생태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도 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요가는 뭐냐면은 명상을 통해서 불변하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렇죠? 불변하는 의식, 불변하는 나의 의식 있잖아요, 그렇죠? 불변하는 마음, 이걸 찾는 게 요가 철학의 핵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요가 한다고 동굴 속에 앉아갖고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전륜 상황이 되어서
땅을 정복해서 제국을 만드는 것과 여러분 부처가 되는 것과 동급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처가 태어났을 때 예언이 있었잖아요. 부다가 되거나 전류 상황이 되거나 그죠? 사실 두 개가 고대의 동급입니다. 한 사람은 뭐냐? 세계를 정복했죠. 그죠? 황제가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게 동급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영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거고요. 적 100만 대군보다 자기 마음 하나 정복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구절들이 불교 수다니 빠따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법국경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 하나 정복하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고 원효가 그죠? 이 뭡니까? 구역질 나는 물을 마시고 그죠? 굉장히 지금 개운해했는데 다음날 썩어가는 그죠? 해골 바가지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토했죠. 결국은 뭐냐 하면 마음의 문제구나 해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불교든 요가든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의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불교의 지금 뭐냐 하면은 불교가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불교가 사회적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뭐냐 하면 그걸 재해석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우리 97년에 막 벌어지고 이랬어요. 조계종단에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이런 거. 우리가 보살차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운동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은 뭐냐 하면은 나의 어떤 참된 나는 몸이 아니고 진짜 나는 정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의식 정신이 참된 나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동굴 속에 앉아서 나의 참된 정신을 그죠 깨우치고 이 정신만이 오롯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주 끝까지 펼쳐져 있고 우주를 꽉 채우고 있고요. 이게 일심입니다. 원효 일심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원효 일심은 그 자체도 변해야 됩니다. 왜냐 불교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요가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어떤 하나의 마음. 불교에서는 불변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일심도 변해야 되겠지만 요가에서는 불변의 하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외친다고요. 그것도 뭐냐 하면 동굴 속에 앉아서 그죠? 오로지 뭐냐 하면 눈 감고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의식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가 행불교도 사실 뭐냐면 그런 수행자들이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마음이 지었대요. 마음뿐이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유식불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식불교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고대 인도의 어떤 그죠? 어떤 사유의 한 흐름과 이렇게 그죠? 결부대체로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이 물질계고 그죠? 맞죠? 그죠? 물질계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생태계는 지금 물질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게 생태계인데 정신은 굉장히 어찌 보면 뭐냐면 우연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이 지구상에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물질에 대한 평화 그 다음에 평가절하 이런 것들이 인도 정신의 주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물질이 정신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요. 정신이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정신이 물질을 만들어서 이 물질 세계가 오히려 꿈과 같고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죠? 모든 게 꿈과 같다는 얘기가 인도의 기본 정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꿈과 같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정신중심주의, 마음지상주의 이렇게 적어해요.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로 만들어 놓고 뭐 생태 오염되면 뭐해? 우리가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이게 약간 인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주로 뭐냐면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만 그저 내가 잘 갈무리하고 그죠? 잘 제어하고 그죠? 그다음에 마음에서 뭐냐면은 우리 무지와 같은 무명과 같은 이 어둠을 몰아내면은 그죠? 빛과 같은 어떤 지혜, 지식이 그죠? 나를 채우게 되면은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물론 초기 열반은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러는 사고방식이 인도의 주류였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사고방식의 한 사례가 바로 이거죠. 겐지스강은 물리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지만 의례적으로 불순해질 수 없다. 여기 겐지스강 굉장히 더럽죠. 저도 사실 여기서 목욕을 했습니다. 한중간에서. 겐지스강 한중간에서 목욕을 했는데요. 한중간에 모래가 이렇게 쌓인 곳이 무슨 이렇게 사공들이 꽂아갖고 짝대기로 그죠. 여기서 하라 이러면 목에 가면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목욕을 하고 피부병 걸리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겐지스강 상류에 공업 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뭐냐면 뭐 생활 폐수도 나오고 이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거의 우리 화장실 물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신체도 쓰고 있고 뭐 그죠? 뭐 그냥 화장실 물하고 똑같아요. 화장실 물에다가 이게 폐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심하겠죠? 근데 뭐냐면은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겐지스강은 물리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죠? 의례적으로, 다른 말로 종교적으로 불순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겐지스강이 강가 여신이죠? 어머니죠. 어머니 강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더러워져? 불순해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은 심지어 인도에 우리가 릭샤왈라라고 있죠. 우리 이제 자전거로 사람을 태우는, 그죠? 그 릭샤라고 그러잖아요. 그 릭샤왈라까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왜 더럽혀져요? 겐지스강은 무조건 깨끗해요. 얼마나 신성한 강인 줄 압니까? 다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더럽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코 불순해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사람들조차. 굉장히 뭐냐면 이중적인 태도죠. 그죠? 여기 제가 뭐냐면 더러움 깨끗함과 불순함 순수함이라는 말을 구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더러움 깨끗함과 순수 불순은 살짝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 약간 언어 유희가 좀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이 말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해는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하면은 겐지스강 주변에 신분 뭐 그죠?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다 아침마다 가서 목욕을 하고 그죠? 기도하고 양치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종교적으로 너무나 성스럽고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냐 하면은 저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뭐냐 하면 힌두교에서 뭔가 생태계 전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힌두교로부터 생태학적인 어떤 전망을 지혜를 꺼내는 게 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면 또 요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죠. 내 집만 깨끗하면 돼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내버립니다. 그렇죠? 내 집 밖에는 뭐냐면 도로는 똥물이 흘러도 뭐냐면 내 집만 깨끗하면 돼요. 그래서 쓰레기를 밖으로 다 쓸어내버리면 누가 치웁니까? 쓰레기 치우는 카스트가 그죠? 있죠? 걔네들이 가장 더럽고 불순한 계급이잖아요. 걔네들이 치움을 되고 나는 깨끗하면 돼.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이중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요가 생태학도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이 알겠죠? 그래서 요가 생태학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비생태학이라는 말이 반생태학은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생태학이 불가능하다. 왜? 욕망의 절제. 우리는 사실 뭐냐 하면은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고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뭐냐면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죠. 그죠? 인간은 뭐냐면 욕망 추구적인 존재예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근데 인도는 그 반대야. 욕망을 계속 억제시키죠. 이 동네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힌두교도는 아니고 그죠? 수행자인 힌두교도들은 금욕을 정말 중요시했죠. 금욕.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어떤 욕망의 절제 이것도 뭐냐면 약간 생태계와는 달라요. 생태계는 모든 게 욕망의 존재잖아요. 그죠? 맞죠? 욕망의 존재잖아요. 다 뭐냐면 야적 방식에서 잡아먹고 자기 생존하려고 다 이러잖아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욕망을 줬고 그죠? 욕망을 따라가는데 욕망을 계속 절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 철회합니다. 자연은 힌두교도에서 자연은 뭐냐면 보잘것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연은 뭐냐면 육체와 자연 이거는 뭐냐면 인간 정신에 비하면은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기만하고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감각이 좀 밖으로 향해 갖고 맛있는 음식 우리를 속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 갖고 우리의 참모습을 못 보고 맨날 거기에 기만당해서 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게 가장 뭐냐면 보잘것없는 삶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의 철회, 은둔자의 삶. 은둔자의 삶도 여러분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은둔자의 삶은 완전히 뭐냐면 모두 관계를 고립해서 사는 겁니다. 알겠죠? 모두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생태계는 상호 연결, 상호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은둔자는 뭐냐면 다 자연과도 잘라버리고요. 그래서 힌두교의 해탈은 주로 뭐냐 하면은 해탈을 다른 말로 깔발리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고립입니다. 고립 혹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좀 더 고상하게는 독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죠? 독존, 홀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독존, 홀로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최고의 해탈 경지라고 해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도 생기고 욕망도 생기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그냥 유유자적하게 정신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윤회하지 않은 깨끗한 영혼 기록부입니다. 알겠죠? 영혼 기록부에 뭐가 쓰여 있으면 윤회를 하겠죠. 네가 잘한 짓, 못한 짓이 막 쓰여 있으면 윤회를 하겠죠. 그 깨끗한 영혼 기록부가 진짜 나다라고 아는 겁니다. 그게 정신의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반자연적인 요소, 그다음에 비생태적인 이런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면은 방금은 굉장히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가와 생태의 전망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교도 사실은 그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그죠? 논조로 불교 생태학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생태의 시대예요, 그죠? 다만 생태의 시대인데 지금 올여름에 벌써 겪고 있죠, 대구에서, 그죠? 지금 7월 초에 너무 더워서 허덕이다가 요즘 며칠 시원하니까 굉장히 살만하고 기분 좋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뭐냐 하면 팔공산에 그 케이블카 설치해야지, 그죠? 이렇게 하면 찬성하잖아요. 왜? 아직까지 뭐냐 하면 개발 논리가 먼저 앞서죠. 생태 논리보다. 아직까지 뭐냐 하면은 목숨이 덜 위태롭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태는 뭐냐 하면 물이 지금 여기까지 찬 거예요. 물이 여기까지 찼기 때문에 가슴, 심장까지 차니까 두렵기 시작하겠지만은 이까지 차야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호미까지 물이 차 올라와야 이제 뭐 경제고 뭐 발전이고 무조건 생태다. 모든 정책 결정에 생태가 제1의 그죠? 지침이 되는 시대가 와야만 생태적인 전망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여전히 뭐냐면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발전해야지 자기들도,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말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구는 계속 온난화라든가 이런 기후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생태가 우리가 지금 1900년대 후반부터 지금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을 했어요. 그럼 요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에코 요가, 그린 요가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가의 브랜드화, 그죠? 요가가 잘 안착하고 정착한 것이 요가의 브랜드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막 만들어내요. 자,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생태의 핵심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공존이죠, 그죠? 함께 잘 사는 겁니다. 공존, 공생. 이게 생태학의 모든 남론은 최종적으로 공존을 당하는데, 그래서 함께하는 요가 이런 것들을 그죠? 기치로 내걸고 사실 요가의 많은 그죠? 움직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서? 현대 요가에서, 그죠? 현대 요가에서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가볍게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할 이야기 3가지를 그죠? 제가 가져왔고, 핵심적인 이야기 3가지고, 요거는 약간 변두리 이야기고요. 약간 우리 흔히 요가와 생태를 관련 짓는 몇 가지 방식들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보면은 우리가 우리 도교 사상에 보면은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죠. 만물제동이잖아요, 그죠? 만물 다 똑같다, 평등하다라는 것처럼 인도에도 보면은 윤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인간과 동물을 모두 경험했어요. 맞죠?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과 동물의 평등성, 이게 도출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전생에 여러분 뭐냐 하면은 개미였을 수도 있고 코끼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개였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우리가 자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혼이 우리가 쭉 여러 생애를 거듭하면서 윤회를 통해서 여러 동물의 삶을 살았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기도 인간과 동물의 평등성 이런 것이 도출된다고 하는데 조금 억지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알겠죠? 요가 생태 쪽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요가 생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인 아사나, 그 다음에 뭐냐, 아사나가 사실 다 동물을 본뜬 거 알죠? 여러분들 소임사에 동물 본뜬 당랑권, 복권 이런 것들도 원래 인도에 그런 무술이 다 있었습니다. 그 무술을 달마대사가 가져갔다라는 거는 물론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인도에도 그런 무술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동물의 모양을 본뜬 거. 그래서 뭐냐면은 요가도 결국에는 뭐냐, 자연의 어떤 사물, 동물 이런 모양을 본떴잖아요. 요가 자세가 그러잖아요. 쟁기 자세, 정갈 자세, 그다음에 산 자세, 비둘기 자세, 이게 다 뭐냐면 동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냐면 약간 쟁기 자세 비슷한 그림이 벽화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동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요가가 기원했다, 쟁기 자세가 거기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농담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프리카 기원설도 있어요, 요가에. 물론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결국 요즘 생태와 관련해서
우리 뭐 들레즈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되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뭐 저기 우리가 자연에 굉장히 생태계 약자들 있잖아요. 그죠? 약자들. 그러면 뭐냐면은 뭐 약자들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상상하면서. 그죠? 그래서 약자들이 한번 배워보면 그 사람 그 약자인 동물들의 고통을 우리가 알겠죠? 감각하겠죠? 일종의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가 아사나를 우리가 열심히 해봅니다. 비둘기 자세, 뭐 산자세 이런 것들을 해봄으로써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냐 그 자연의 그 요소라든가 그죠? 어떤 동식물계의 어떤 특정한 요소와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죠? 그네들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훼손된 상태, 오염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공감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생태 친화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 자, 최소 소비 이거는 뭐 요즘 우리가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저기 자이나교라고 불교하고 두 시대의 종교가 있는데요. 자이나교가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최소 소비주의 뭐 이런 겁니다. 최소 소비주의. 요즘은 또 뭐 내면적 금욕주의, 그죠? 일종의 정신적 미니멀리즘 뭐 이런 걸 실 수도 있어요, 그죠? 미니멀리즘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최소 소비주의 이런 것들은 요가가 뭐냐면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런 정신이 굉장히 많아요. 요가라는 말 자체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최소 소비, 절제, 불살생, 채식, 조화로운 삶 이런 것들 보면 요즘 보면 뭐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요가와 생태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숲, 자연 등과 요가, 명상, 치유, 힐링, 뭐 리트리트 이거 요즘 되게 많이 쓰죠. 우리가 지금 하나투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리에 요가 리트리트 상품이 나왔어요. 리트리트 이것도 뭐냐면 일종의 저기 휴가 여행 이런 겁니다. 베이케이션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 보면 뭐 요가 리트리트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여행입니다. 그죠? 영적 여행. 이 자본주의에서 너무 피폐하게 살다 보니까 뭔가 저기 영적으로 좀 그죠? 신선한 공기를 채우고 싶다 했을 때 리트리트 인도로 간다거나 요가 배우러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요가 사파리를 한번 쳐보세요. 요가 사파리. 아프리카에 사파리 여행 가서 요가를 하는 상품입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가가 별의별 것과 다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뭐 요가가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것과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정말 저기 무궁무진하게 지금 요가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요가와 생태가 결합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가 생태학의 전망을 제가 그죠?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오늘 가져봤는데요. 첫 번째 오염과 정화, 두 번째 방전과 충전. 저도 휴대폰이 지금 제가 방전되기 직전인 상태고, 세 번째가 연결되는 영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어떤 생태학적 전망이 요거를 통해서 가능하다, 혹은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오염과 정화는 약간 뺄셈입니다. 약간 좀 도가적인 거죠, 그죠? 도교적인 거, 뭔가 비우고 덜어내고 빼고 내려놓고 뭐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약간 덧셈과 관련이 된 거죠. 주로 이제 불교든 힌두교든 약간 저기 수행은 대체로 뺄셈이죠, 그죠? 수행은 뺄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번이 또 수행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뺄셈은 아니고 덧셈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힌두교의 정화 문화. 자, 이게 요가 이러면은 딱 요가의 특징을 드러내는 딱 하나의 말을, 그죠? 우리한테 익숙한 말을 한번 꺼내 보아라라고 했을 때, 저는 저기 정화 혹은 균형 뭐 이런 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화 아니면 균형,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요가에 대해서 그 요가가 굉장히 다의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요가는 뭐 아사나 여기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가는 정화 혹은 균형, 이게 요가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사실 알고 보면 힌두교의 문화의 핵심이 바로 정화입니다. 알겠죠? 정화는 결국 뭐냐? 불순에서 순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불순에서 뭔가 오염된 걸 빼내버리면 본래 청정한 것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기 불교도 이런 논리를 안 벗어나죠, 그죠? 불교도 말하자면 청정지심과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오염되어 있어요.
혹은 나는 원래 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애장, 불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걸 뭐냐 하면은 나의 뭐냐 하면은 제대로 알지 못한 모름, 무지, 무명 이런 것을 제거합니다. 그죠? 혹은 그걸 명상을 통해서든지 혹은 지혜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반야를 통해서 혹은 선정을 통해서 그죠? 반야, 지혜 혹은 선정, 명상을 통해서 부정에서 정으로 가는 겁니다. 부정과 정. 사실 이거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인도의 고대 의철학서가 있는데 의료철학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인도의 과일에 뭐냐 하면 순수한 것부터 오염된 것 순서가 다 있습니다. 1등이 포도입니다. 포도가 가장 순수한 과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옷도 뭐냐 음식도 여러분들이 기름 많이 쓰면 나쁜 음식이 되고 옷도 바느질 못하면 바느질 많이 하면 불순한 게 되죠. 그래서 인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순수와 불순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카스트죠. 그죠? 카스트는 그야말로 정부정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백과사전을 찾아보더라도 카스트의 가장 핵심은 정과 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한테 음식을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낮은 카스트의 음식을 받아 먹으면 오염되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높은 사람의 높은 카스트의 음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냐면 카스트는 항상 평판 중심으로 작동을 합니다. 평판. 동네 평판 알죠? 평판, 소문.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B 집안이 크샤트리아 집안입니다. 둘 다 알겠죠? 무사 집안인데 무사 집안에도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요. 둘 다 무사 집안이지만은 우리 집안이 더 높아. 아니야. B 집안이 더 높아. 막 싸우죠. 근데 A 집안에 어떤 처자가 남자는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A 집안은 큰일 났죠. 평판이 완전히 추락해 버렸죠. 그럼 B 집안에서 알아. 너네들 수준이 그 정도야. 우리가 더 평판이 더 높아. 그래서 자기들이 더 높은 카스트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A 집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예시입니다. A 집안에서 그저께 우리가 지금 당숙부가 돌아가셨지? 잘 됐다. 당숙모도 지금 비실비실하신데 순장을 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순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매장을 해버린다고요. 같이. 그러면 뭐냐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A 집안 봐. 저 사람들 순장까지 하네.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평판을 회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스트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래서 뭐냐 하면 집안에 끊임없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만이 먹고 사는 그러만 사제들이 먹고 사는 게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알겠죠? 오염, 불순 이걸 제거해 주죠. 인도의 불교 성단이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불교 의례 이게 왜 발달했느냐? 전부 다 뭐냐 하면 평신도들을 정화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뭐 사제들이 다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죠? 서양의 뭐 기독교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정화라는 문화가 가장 뭐냐 하면 요가를 힌두교를 대변하는 문화이자 요가를 대변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행이라는 것은 요가는 기본적으로 수행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청정 상태 빼기 오염 요소는 오염 없는 청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공식입니다. 알겠죠? 모든 수행은 본래 저기 청정 상태였는데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오염 요소를 제거해버리면은 오염 없는 청정 상태인데 여기에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인도의 수행 방식이 다 적용이 됩니다. 뭐 종교 불문하고요. 힌두교든지 불교든지 자이너교든지 다 여기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죠. 질병 없는 몸, 욕망 없는 마음, 산만하지 않는 마음, 집중하죠. 속되지 않는 영성. 그래서 뭐냐면 전부 다 빼는 겁니다. 오염과 관련된 요소들을. 우리가 뭐 아래 알라야식 유식이 되죠. 팔식을 청정하게 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오염된 요소를 제거해서 청정한 본래 의식을 되찾자 이런 겁니다. 뭘 통해서? 명상이죠. 명상을 통해서. 그런 뭐냐 하면은 정말 이 나의 모든 어떤 경험치를 저장하고 있는 원초적인 의식을 회복하자. 청정한 의식을 회복하자. 일종의 그런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뺄셈의 방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태 수행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지만은 그죠?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요가도 기본적으로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은 인도에서 뺄셈이다 라고 한다면은 오염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소우주 대우주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죠? 뭐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도 보면 소우주 대우주 일치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우주 대우주는 인도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대우주는 신들의 어떤 영역입니다. 신들의 영역이고
중우주는 제사, 제의, 의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사이의 어떤 관계가 뭐냐면 인도 수행의 핵심인데, 그래서 뭐냐면 중우주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중우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우주는 나 자신, 나 개인, 소우주는 개인, 중우주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자들, 대우주는 신들의 세계, 그죠? 뭐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생태 수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도는 대부분 다 뭡니까? 개인 중심적이죠, 그죠? 수행은 대체로 개인의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걸 뭐냐면은 확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중우주와 이 대우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게 일종의 생태 수행이고, 그래서 뭐냐면 확장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정화가, 그죠? 나의 개인의 소우주의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영역에 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정화를 같이 공유한다거나 그런 방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 전체의 정화, 뭐 이런 방식으로, 그죠?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 마음, 정신, 가정, 공동체, 사회, 세계, 우주. 요게 여러분들 혹시 뭐 자비명상, 자해명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비명상, 자해명상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나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져도 되는 존재고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나한테 가장 가까운, 그죠? 가족, 친구 이렇게 확장하죠. 그다음에 뭐냐면 학과 사람 혹은 뭐 내 주변의 지인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대구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다가 아시아 사람들, 전 지구인 이렇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러기를 막 기원하는 게 자해명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명상, 자해명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요가라는 것은 원래 요가 자체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우리 대장 내시경 저도 얼마 전에 했는데 약 먹잖아요, 그죠? 그럼 다 빼내잖아요. 그래서 요가에도 뭐냐면 사트가르마라고 해서 육체에 뭐냐면 소금을 마셔서, 그죠? 장을 다 비우고 나올리라고 해서, 그죠? 이 위장을 막 돌리는 걸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복근을 막 돌립니다. 그걸 돌려서, 그죠? 여기도 정화시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냐면 몸 전체를 정화시키는 요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가가 뭐냐면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본래 인도 어떤 전통 어떤 우리나라의 일종의 한의학 이런 비슷한 인도 의학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결부되어서 몸과 어떤 마음을 정화시키는 이런 행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가 자체뿐만이 아니라 요가가 결부되어 있는 인도 전통 의학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정화, 특히 이제 개인의 정화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요. 이때 개인의 정화라는 것은 몸 정화뿐만이 아니라 마음 정화, 영성 정화까지도 다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몸,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확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인도 문화의 핵심이 정화고요, 그죠? 뭐냐면 그걸 인도 수행을 대표하는 게 바로 요가이기 때문에 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정화를 떠올리거든요. 정화,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정화를 떠올리기 때문에 바로 이 정화가 흔히 한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개인의 어떤 구제, 개인의 정화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걸 확장하는 게 우리가 요가 생태 전망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전과 충전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 얘기는 아니고 원래 사티스 쿠마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 좀 약간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걸어서 영국까지 가죠. 걸어서 튀르키예 이렇게 해서 동유럽을 해서 영국까지 갑니다. 물론 뭐 배를 탔겠죠. 프랑스에서 영국 갈 때는 탔겠지만은 거기서 타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힌두교 생태학의 어떤 효시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방전과 충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인도에 뭐냐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금욕입니다. 금욕은 개인의 차원에서 금욕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보시입니다. 불교에도 보시가 있죠, 그죠? 종교마다 거기 보시가 있는데 두 번째 보시가 있고, 세 번째가 제의의례입니다. 제식, 제의, 의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 건너가서 칼리지도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생태 착지도 만들고 막 이렇습니다.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런 생태 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개를 했는데 힌두교의 근간을 둔 그런 생태 운동을 전개했어요. 고대 힌두 문헌에 금욕, 보시, 제의라는 세 가지 중요한 그죠? 인간이 삶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해석을 잘했죠. 그래서 뭐겠습니까? 첫 번째, 금욕은 뭐냐면 금욕은 개인을 방전된 개인을 충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금욕하는데 충전이 되겠나 싶지만은 오히려 여러분 단식한다거나 그죠? 뭐냐면 욕망을 절제한다 이래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맛있는 음식 찾아 먹고 이러면 배부르면 오늘은 저기 뭐 디톡스를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바로 그죠?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욕망에 치들려 살면은 뭔가 그죠? 내가 언밸런스가 온 거 같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 뭐냐면 뭔가 충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때 금욕이 굉장히 잘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방전된 것은 금욕을 통해서 충전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옵션은 뭐겠습니까? 사회의 영역이겠죠. 사회의 영역에서 우리가 방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저기 혹석이라든가 혹한기에 그죠?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시를 한다거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에 불균형한 것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전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사회가 어떤 곳에 방전이 됐잖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들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방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기 보시를 통해서 충전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의죠. 제의는 얘네들은 굉장히 우주론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 제의를 굉장히 많이 지내잖아요. 만신전, 그죠? 판테온, 만신전들 인도의 힌두교에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은 신들은 알고 보면 자연현상이 알겠죠? 번개의 신, 그죠? 바람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어떤 행복, 복리 이런 것들을 뭐냐면 이런 많은 신들이 우리가 일종의 뭐 해주는 겁니까? 비유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의를 통해서 우주의 불균형이 왔을 때 제의를 통해서 그렇게 충전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우주가 방전된 것은 제의를 통해서 충전해준다. 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대우주적 차원은 뭔가 우리가 저기 약간 지구적 차원, 그죠?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저기 갤럭시에 하는 좀 이상하지만 은하계 차원에서 지구인으로서 앞으로 아마 지구인이라는 그죠? 지구학도 뜨는 거 알죠? 요즘 지구학이라는 학문도 뜨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냐면 우리가 세계 시민 이런 게 아니라 지구인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 뭐 제임스 웨이브라든가 이런 망원경이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지구인이 되겠죠. 확실히 우리 적 재성이.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기후위기라든가 생존위기에 부닥쳤을 때 정말 저기 약간 제의를 지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죠? 힌두교도처럼 그렇지만은 이 대우주적 차원에서 뭔가 방전된 것을 다시 충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소명이 인간한테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나무 5그루를 종이를 썼어요. 알겠죠? A4용지를 통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럼 나무 5그루를 내가 썼어요. 그럼 나무 5그루를 치우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뭐냐면 저기 물을 이만큼 썼으면은 거기에 뭐냐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연의 충전을 시켜주라 이런 말이죠.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제가 방전과 충전이라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원래 그분은 저기 휴대폰이 없는 시대의 분이에요. 20세기 중반이라서 뭐 이런 말을 안 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방전한 것에 대해서 충전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사티스코 말하는 사람이 방전 충전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죠. 아까 제가 8셈이 아니라 더셈 쪽에서는 우리가 제어력, 통제력 물론 저기 인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요가라는 말 자체가 요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 까타 우파니샤드라는 문헌에 나오는데 요가는 감각을 고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 많은 정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의가 요가는 감각을 고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뭐냐면 끊임없이 더 예쁜 것, 그죠?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그죠? 더 부드러운 것, 달콤한 것, 뭐 이런 것들 찾잖아요. 그죠? 그걸 뭐냐면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원래 요가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요가라는 말이 묶고 그죠? 묶는 겁니다.
잡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어력, 통제력 이런 것만 발휘해도 우리가 충전하는 행위에 속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방제한 것들을 우리가 태어나서 많이 쓰잖아요. 인간이 있는 곳마다 사실 쓰레기만 나오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만 나오고 지금 여름에 계곡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넘쳐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방전한 만큼 뭔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제어력, 집중력, 균형감각, 신선과 영성, 세상의 복리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인데요. 집중력이라든가 균형감각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균형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다 보면은 뭐 굉장히 사회 엘리트 출신조차도 살짝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은 바로 뭐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거나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정서적인 것과 뭐 지성적인 것과 혹은 뭐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냐면은 밸런스를 좀 잘 유지해야 되는데 요가가 사실은 요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요가를 수행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자기 삶의 밸런스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에 아산을 통해서든지 호흡을 통해서든지 명상을 통해서든지 간에 뭐냐면 육체의 밸런스만 찾는 게 아니라요. 삶의 여러 뭐냐면 내가 약간 고정관념을 강하게 가졌다라는 것이거나 혹은 편견을 가졌다거나 사실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뭐냐면은 뭐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남들 사는 만큼 살지. 그래서 뭐냐면 샴푸 마음대로 막 쓰고 물 마음대로 막 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요. 인간이 뭐냐 하면 동물과 하고 생태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산다라는 뭔가 이런 어떤 인간이 그죠? 약간 탈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이런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머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뭐 요가와 관련해서 논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양적 질적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자기들 영성적인 어떤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영성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삶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뭐냐면 심지어 자기 남편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맨날 싸움질만 했는데 요거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뭐 이런 증언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죠? 혹은 아사나 중심적이거나 혹은 호흡법 중심 이런 요가를 하더라도 사실 그게 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영성은 육체와 연결되는 영성이거든요. 요즘 요가는 예전은 뭐냐면 육체를 그냥 폄하하고 그냥 육체와 독립된 정신만을 그래서 오롯이 내세워서 거기에 내가 머무는 게 해탈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은 육체의 강인함이 바탕이 돼야 삶이 더 건강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현대 요가의 스승들이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요가는 영성도 육체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금욕과 명상을 통해서 내부 환경 만들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환경이 외부에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환경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니멀리즘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단순하게 만들고 물건을 최소화시켜서 살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사실 제 방에는 제가 혼자 자는데요. 따로 자는데 제 방에는 침대 하나뿐이거든요. 딱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편안하게 쉬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뭐냐면 외부 환경이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외부가 미니멀리즘적인 환경이다 이러면 사실 내부도 좀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내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보면 내부 환경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게 대체로 뭐냐 아까 우리가 뺄셈처럼요 이거 오염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 그다음에 우리의 감각이 바깥을 향해서 그죠? 계속 나가잖아요. 우리의 감각은 끊임없이 맛있는 거 찾고 그죠? 더 좋은 걸 보려고 하고 외부의 대상 접촉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다 닫고 나의 내면에 그죠? 단순하게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이 정말 영혼의 충전, 영혼을 충전하는데 정말
실제로 저기 대학에서 제가 저기 부산대에서도 요가와 사원 이런 교양 수업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명상 실습을 시키면은 20대들이 사실 이제 크게 관심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뭐 젊은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실제로 조금 해보면은 정말 저기 자기에 대해서 집중도 잘할 수 있고 내면의 평온을 느끼고 이런 실제로 뭐냐면 수업 평가에 그런 뭐냐면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상 실습을 한 수업과 이론만 한 수업의 강의 평가가 확 차이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명상이 영혼의 충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요가의 정수는 저기 아까 그죠? 제가 정화 외에 균형이다. 균형도 실제로 저기 요가를 배운 사람들이 균형 이야기를 저기 많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의 균형, 심신의 균형, 생각의 균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뭐냐면은 이 생각의 균형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자면 내로남불입니다. 그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 이유는 환경 탓이죠. 그죠? 맞죠? 내가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 내가 저기 그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은 환경 탓은 안 하죠. 다 네 탓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륜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냐면 이 내로남불의 논리가 사실 수행의 논리입니다. 수행의 논리.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불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그죠? 내가 내 행위의 관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흔히 메타인지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죠. 메타인지를 잘하는 친구가 뭐냐면 다시 나중에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만약에 붓다가 지금 21세기에 다시 나왔다. 그러면 붓다가 어떤 말을 할까? 왜냐하면 21세기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붓다는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인지. 그래서 모든 명상은 바로 메타인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남처럼 보는 겁니다. 나를 남처럼. 나를 그저 나를 행위하고 있는 나를 그저 멀끔히 쳐다보면서 네가 지금 그러고 있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남이 어떤 욕망을 가지면은 저러고 사네 막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자기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똑같이 너도 그러고 사네라고 바로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행위자잖아요. 1인칭 행위자잖아요. 1인칭 행위자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1인칭 행위자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니까. 그죠? 왜냐하면 정치가와 나와 동일시해서 그래서 뭐 정치 현장에 뛰어들고 이러잖아요. 그게 1인칭 행위자 실전인데 모든 명상은 관찰자 실전입니다. 관찰자 실전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마치 남인 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되고 성찰이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인칭 실전과 3인칭 실전을 굉장히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가 과하다 싶으면 내가 3인칭 실전에서 그걸 제어하고 통제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명상이 그런 힘을 많이 길러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과도하게 어떤 생각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행동을 할 때 바로 뭐냐면 반대 일종의 중용이죠. 중용처럼 밸런스를 일종의 질적 균형을 잡아준다 이런 말이죠. 중용은 사실 질적 균형이죠. 양적 중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뭐냐면 밸런스를 잡아준다. 그게 명상의 힘이다 라는 거고 그냥 뭐 사실 인도의 요가 이런 거는 사실 요가를 안 해보면 말하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뭐냐면은 실제로 해보면 다르다라는 거는 맞아요. 알겠죠? 안 해보면 모른다라는 거는 저는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맞지만은 근데 해보면 다르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을 다 충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요가 이거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바위산 돌아가면 너무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에 바위산을 넘어서 강을 타고 건너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위산을 못 넘었어요. 아내를 업고 가다가. 그래서 아내가 저기 뭐냐면 바위산 위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너무 화가 나서 그 환경이 너무 화가 나서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전과 망치로 30년을 그 바위산을 뚫어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전과 바위만을 가지고 뚫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취재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아주 인도의 시골이었는데 저를 델리에서 온 왕자님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델리 인도 수도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깡촌에 살다 보니
사람이 바로 뭐냐면 행위의 요가 수행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사실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시작했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마을 사람 전체를 위해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마을 사람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행위를 통해서도 뭐냐면은 사실 이거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업지 있는 거죠. 맞죠? 업지 있는 건데 타인을 위해서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면 업이 안 지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굉장히 이타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뭐냐면 세상을 충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보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 지금 연결되는 영성이다라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뭐 지리산 신상사에 가면은 지금 인드라 공동체 알죠, 그죠? 그래서 인드라망 이러면은 불교, 그죠? 법계 연기,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뭐그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본래 거는 고대 인도 힌두교 문헌에서 나온 게 불교식으로 재해석된 겁니다. 인드라망이라는 게. 인드라망은 인드라 신이 자기 궁전을 감추려고 한 마술의 그물을 말합니다. 마술의 그물, 매직, 일종의 매직 마술을 통해서 궁전이 저한테 안 보이게끔 숨기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불교로 흘러들어가서 인드라망이 됐는데 세상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화를 하면 나무도 비춰지죠, 그죠? 서로, 그래서 뭐냐면 서로 상생작용도 일으키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연결, 관계론적 세계관, 이거는 뭐냐면 생태의 핵심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생태적 세계관은 유기론적 전일론이죠, 그죠? 이게는 어느 쪽 부분으로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 하나, 자동차가 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부품 하나 오래됐으면 부품 하나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장기 하나 갈아버리면 안 되죠, 아직은, 그죠? 맞죠?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동네에 힌두교와 불교가 기원하고 성장한 이 동네의 세계관이 유기론적 전일론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일론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요즘 창발성 이런 거 얘기하고, 그죠? 복잡계 창발성.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자동차는 뭐냐 하면은 자동차 부품 1만 개는 자동차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냐 하면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부분의 합이 인간은 아니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맞죠? 우리 의식이 있는지 뭐든지, 그죠? 의식의 정체는 규명되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뭔가 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의 영기선, 그죠? 이런 것들과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은 요가에서 세계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의 연결 이런 이야기를 현대 요가에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자, 요가적 세계관, 그러면 뭐냐면 상호의존성. 요거 여러분 불교의 공사상 알죠, 그죠? 공사상의 핵심이 상호의존성입니다. 상의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세상에서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고, 연결성, 전체성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유기론적 전일론에 해당하는 세계관이에요. 자, 영성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뭐냐면 기독교적 영성을 막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한데, 사실 영성은 뭐냐면은 종교성은 예전에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를 굉장히 추구하다가 우리가 20세기 후반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성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꿨죠. 그래서 뭐냐면은 요즘은 뭐냐면은 종교적이지는 않고 단지 영적이기만 하는 이런 운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SBNR 이렇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래서 SBNR을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검색해 보시면은 엄청난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SBNR이라는 이 운동이 종교적이지는 않고 그냥 영적이기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21세기의 영성은 더 이상 그죠? 종교가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냐면 특정 종교의 뭐냐면 교도적이고요, 그죠? 공동체적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자기 맞춤형 영성을 추구하면서 어느 종교에도 얽매이지 않고요, 교단에 얽매이지도 않고 자유롭게 뭐냐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런 뭐냐면 운동들이 굉장히 많고, 현대 요가가 그 중에서 가장 뭐냐면 그걸 대표하는 그런 중에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에 관해서 가장 최근의 정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삶에서 신성함을 자꾸 보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길입니다. 신도 아니야. 그냥 신성함입니다. 신성함. 그래서 영성에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육체성, 세속성, 물질성 이런 거죠. 그죠? 육체성, 세속성, 물질성인데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그러면 요가하고 영성이 현대 요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옷도 뭐냐면 룰루레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지금 멋진 옷 입고 그죠? 요가 매트 뭐 몇십만 원짜리 앉아서 최신 어떤 요가 스튜디오에 가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최첨단을 가르치는 현대 요가예요. 근데 그게 영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역으로 뭐냐면 그런 어떤 소비 속에서 자본주의의 소비적인 행태 속에서 뭐냐면 역으로 뭐냐면 오히려 거기서 뭐냐면 영성의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 자본주의 속에 속해 있으면서 오히려 뭐냐면은 거기서 뭐냐면 영성의 결핍을 느껴서 다시 뭐냐면 영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을 튼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 요가는 대체로 개개인이 수행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되는 영성이라는 게 이제는 뭐냐면은 모든 종교인이 똑같이 뭐냐면 불교도는 다 똑같이 불교의 영성을 쫓아서 불성을 쫓아서 깨달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있잖아요. 그죠? 좀 힙하고 뭐 입맛에 맞는 어떤 불교적인 요소를 나의 맞춤형, 나의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 영성이 아니라 자기 영성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보편 영성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맞춤형 영성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굳이 그죠? 그다음에 보편 영성이 사실 가능하지도 않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불성을 깨달아라라고 얘기하고 뭐 모든 존재가 불성을 다 갖고 있다라고 불교가 해석을 하니까 보편주의적 선언이다. 그래서 위대한 뭐 동아시아 불교의 승리다. 뭐 이렇게 막 말하는데 불성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불성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뭐냐면은 이 세속 속에 살면서 그냥 뭐냐면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 무리들이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서로 연대해서 그죠? 좀 더 나은 어떤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좀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다 뭔가 집단적인 깨달음을 얻어갔고요. 우리가 다 뭐냐면은 생태 수행을 하고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은 각자의 어떤 자리에서 자기 맞춤형의 어떤 영성의 길을 찾아서요, 그죠? 그렇게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죠? 그게 사실은 집단적 깨달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집단적 깨달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동하는 수행, 함께하는 수행, 정의로운 수행 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제가 앞으로 좀 밀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행도 예전에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시위가 있었던 거 알고 있죠? 그죠? 뭐냐면 1%가 대부분의 자본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뒤엎자해서 월가를 점령하라 할 때 미국의 많은 요가인들이 요가 매트를 들고 나갔어요. 월스트리트에 실제로. 그래서 그게 뭐냐면 행동하는 수행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현대 요가는 고대 전통 요가는 다르게 그죠? 실제로 뭐냐면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수행, 행동하는 영성 이런 방식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함께하는 수행이고 또 수행은 뭔가 정의로운 수행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정의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뭐 생태가 항상 뭐냐면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게 지금 생태학은 아닌가 하죠.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생태의 중요한 뭐 사회 생태학 쪽에서 중요하잖아요.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뭔가 어떤 수행도 어떤 정의를 품고 있는 그런 수행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가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죠? 고대 인도의 지혜죠, 일종의. 그래서 뭐냐면은 오래된 생태학적 지혜를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고대에 뭔가 최근담에서 뭘 끌어오다거나, 그죠? 어디 북극에서 뭘 끌어와서 현대에 적용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요런 뭐냐면은 우리가 오래된 생태학적 지혜를 바로 현실에 적용해서 정말 될까 안 될까라는 고민도
그 다음은 수행 수련을 추구하는 삶은 그 장소의 안녕과 조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죠? 우리가 아까 제가 인드라만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죠. 주변 환경이 나한테 미칩니다. 뭐 인도 사람들처럼 뭐냐면 내 방만 깨끗하게 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참 곤란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뭐냐면 굉장히 건전하고 정의로워야만 그게 뭐냐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선순환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내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실행 중심의 요가 공동체가 집단적 생태의 실체를 추구할 때 강력한 파급력. 이거 여러분 뭐냐면 카톨릭의 교황님이 뭐냐면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자꾸 하셨지만은 그분이 생태 회칙 만들었죠. 뭐냐면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거룩하시옵소서인가 뭐 이런 어떤 회칙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상호 연결 이런 이야기 막 나옵니다. 연결은 모든 종교마다 다 있는 내용인데 카톨릭 생태 회칙을 만들어서 모든 카톨릭 교도들이 그걸 지키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종교 공동체가 사실은 뭐냐면 일종의 종교적 명령 비슷하게 이게 내린다면은 또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막 따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가도 뭐냐면은 요가 수행자들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요가를 생태 쪽으로, 그죠? 신생태 쪽으로 많이 몰고 간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뭐냐면 생태적인 삶을 습득한다 이 말이죠. 그 실천력, 파급력이 굉장하다 이런 말입니다. 생태 요가가 좀 많이 파급된다면은 요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생태를 굉장히 뭐냐면 자기 삶의 일부로 습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정화가 먼저다. 이게 저기 오염과 정화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어요. 인간이 먼저 자기를 정화해야 된다. 이게 저기 요가에서 가져온 겁니다. 알겠죠? 요가에서 사실 인간이 먼저 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쓴 만큼 되돌려 놓는다. 요게 저기 방전과 충전입니다. 그죠? 우리가 쓴 만큼 되돌려 놓는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성한 삶을 함께 구한다라는 거죠. 함께 구한다, 그죠? 우리가 저기 영적인 삶, 우리가 저기 잘 생각해 보면은 인류 문화사에서 남아시아에서 그죠 뭔가 등장한 가장 중요한 일종의 삶의 방식이고, 인간이 뭔가 기록에 남겨두어야만 할 특별한 어떤 인류의 삶의 방식이 일종의 인도의 수행이고 요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저기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기독교가 가진 어떤 영성과는 조금 다른 것이고, 그거는 뭐냐면은 신성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삶 자체를 신성하게 만들어가고 꾸며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구해 나가는 게 제가 저기 연결되는 영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기 질문하는 수행. 원래 저기 선불교의 정신이 질문이죠. 그죠? 화두선이 사실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내 존재를 꽉 채워서, 그죠? 이 질문을 구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런 정신으로 덤벼들어야 화두를 지금 풀어내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수행이 사실 깨어있는 삶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끊임없이 생태 시대에는, 그죠? 생태와 관련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수행도 우리가 뭐냐면 제가 저기 자기 자신의 어떤 맞춤형 어떤 저기 영성 이런 말씀도 드렸다시피 뭐가 저기 내 삶을 조금 저기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 삶을 정화하거나 내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할 때 나에게 적합한 방식은 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끊임없이 뭐냐 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저기 깨어있기가 어렵죠, 그죠? 우리가 뭐 정말 저기 수행을 산에 가서 한 저기 수십 년 하고 사람들 여기 시장 바닥에 내려오면 바로 지금 망가지고 막 이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거고 바로 수행하는 삶이다. 그게 바로 저기 요가의 정신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